자, 소방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소방에서 소방공무원 강의를 진행하는 이종호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 2022년 4월 9일 학과 특제 문제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때 당시에 기본법, 시설법, 그죠? 그리고 법과 시행령만 출제 범위였다라는 거 참고하시면서 문제를 또 풀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20문제씩 나오던 문제가 아마 계속적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해서 자, 기본법 제3조 기관의 설치 등에 대한 설명에 대한 내용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말로 옳은 것은 뭐 이거는 공채 때도 나왔던 문제죠. 이런 건 시도 화재 예방 경계 진압 조사 교육 홍보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에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 구급 등 그러니까 이런 업무 우리가 이런 업무를 다 소방 업무라고 얘기하는 거죠. 진압, 조사, 그죠? 예방, 경계, 진압, 조사, 교육, 홍보, 구조, 구급, 맞나요? 이런 소방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을 우리가 소방기관이라고 하는 거고 그 소방기관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아닌, 행안부령이 아닌 어디서 정하고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죠. 그죠? 맞나요?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다? 1번이다. 됐죠? 자, 그리고 나서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소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상 소민터, 소방기술민원센터. 이거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고 민원센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네, 서장은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 청과 본이 주라는 거. 자, 1번 소방기술민원센터는 센터장을 포함해서 18명, 그죠? 18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요. 두 번째, 소방기술민원센터는 소방기술민원과 관련된 업무로서 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업무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청장, 본부장 제대로 들어갔죠. 세 번째, 소방기술민원센터장은 소방기술민원센터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면 관계기관의 장에게 공무원 또는 직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는데 주어가 틀렸어요. 센터장이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하는 거냐면 청본이 합니다. 그리고 청장은 소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죠. 맞습니까? 청장 본부장이 주로 되어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에요? 3번입니다. 3번. 네. 됐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것도 같이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청장 또는 본부장은 민원센터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어디에 나와 있다고요? 기본법에 소민터 관련된 조항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민터는요 언제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22년에 공채 때도 소민터 문제가 나왔었고 지금 여기 나오는 특채 때도 지금 시험 문제가 나왔었던 거죠. 그죠? 그래서 같이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나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에 가보면 뭐가 나와요, 지금? 소방 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시행 등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거든요. 그럼 종합계획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합계획 같은 경우는요, 기본법에 가보면 나와요. 그죠? 자, 청장은 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에게 통보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맞죠? 그죠? 2번, 시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세부계획이라는 걸 매년 수립해서 왜 행안부 장관한테 넘깁니까? 이거를 종합계획을 세우는 사람한테 넘겨야죠. 자, 종합계획에는 소방 업무에 필요한 체계 구축, 소방기술의 연구, 개발, 보급, 전문인력 양성 사항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요. 청장은 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서 10월 31일까지 수립을 해줘라 라고 해가지고 요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지금 시도지사가 세부계획을 세운다 그랬잖아요. 그죠? 매년. 자, 요건 며칠까지 우리가 세운다 그랬죠? 가보면 12월 31일까지 세워서 제출을 해줘야 됩니다. 요 제출 날짜가 12월 31일입니다. 이런 것도 같이 보시면 좋다. 자, 4번. 소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상 비상소화장치 설치 대상 지역을 있는 대로 모든 고른 것. 자, 그럼 비상소화장치 설치 대상 지역은 대표적인 곳이 여기요. 그럼 지금 문제에서는 화재 예방 강화지구를 다 골라라 라는 거예요. 그럼 화재 예방 강화지구 우리 예방법에 가보면 나와 있잖아요.
밀집 들어가 있죠. 석유 공장 들어가 있죠. 없는 지역 들어가 있죠.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플러스 시도지사 인정지역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류를 알고 있으면 충분히 고를 수 있다. 예전에는 이 화재 예방 강화지구 이게 기본법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다 예방법으로 넘어갔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여튼 이런 식으로 아 그렇구나. 화재 예방 강화지구에 우리가 비상소화 장치를 설치를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거 정도 여러분들 체크를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되겠죠. 다음 5번 문제입니다. 소방기본법에서 규정한 소방대 생활안전활동으로 옳지 않은 거. 옳지 않은 겁니다. 그럼 결국 뭐 고르라는 거냐면 요거 고르라는 거죠. 소방 지원 활동. 그쵸? 그럼 생활 안전 활동은 동물, 벌. 그죠? 단전 사고 시 비상전원 조명 공급. 들어가 있죠. 요거 이제 여기 갔을 때 단전 사고 시 비상전원 조명 공급 들어가 있고 세 번째, 자연재해에 따른 급수배수 제설 지원. 요거는 지원 활동이죠. 그죠? 붕괴 낙하 우려되는 거 제거 활동. 요거는 생활 안전이고. 맞나요?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다? 3번이다. 오케이. 자, 6번 문제 볼까요? 이것도 마찬가지. 자, 소방기본법에서 청본서가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방안전에 관한 교육훈련을 일반인 대상으로 실시한다 그랬죠. 근데 이게 의무는 아니에요. 의무는 아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장애인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정답이 1번이었어요. 유치원, 유아, 어린이집 영유아, 학교 학생 이렇게 딱 들어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장애인도 다 들어갔죠. 추가가 됐습니다. 현재 법에는 뭐라고 들어가 있냐면 장애인 복지시설에 거주하거나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 그래서 장애복지시설 거주자 또는 그 시설 이용하는 장애인. 이게 추가가 됐습니다. 추가된 지 얼마 안 됐어요 하셨죠. 이 시험 당시에는 장애인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이 1번이에요. 문제로 좀 보시면 되겠죠. 그쵸? 자, 7번 문제. 다음 중 소방대장의 권한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1번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화전, 급수탑, 저수조를 설치,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근데 소급절을 설치하고 유지, 관리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네, 끝났죠 여러분들. 2번 왜냐면 대장이 못하는 거니까요. 이건 2번 이건 뭐예요? 긴급하게 출동할 때 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정차 차량, 물건 제거. 요거 뭐죠? 강제처분이죠. 강제처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그죠? 본부장, 서장, 대장이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화재 발생을 막거나 폭발 등으로 화재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가스, 전기, 유류 등의 시설에 대해 위험물질의 공급을 차단한다. 이게 위험시설의 긴급조치. 맞나요? 다 본부장, 서장, 대장이 하는 거죠. 다음, 요건 뭡니까? 종사명령에 대한 거네요. 읽어보니까. 요 종사명령도 누가 하는 거예요? 본서대가 하는 거죠. 다 본부장이 할 수 있는 거. 1번만 잘못된 거죠. 됐나요? 자, 다음 8번. 소방기본법 25조에 대한 내용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말로 옳지 않은 것을 자 보니까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필요할 때는 그죠? 번질 우려가 있는 소방대 상물 및 토지를 일시적으로 사용도 할 수 있고 사용 제한 또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대요. 이게 뭐에 대한 겁니까? 강제처분에 대한 거죠. 방금 얘기했던 본서대. 자, 청장은 들어가지 않는다. 정답 몇 번? 1번. 자, 할 수 있을 것 같고 9번. 소방안전원의 업무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국제협력 들어가죠. 교육조사연구 들어가고 대국민 홍보 들어갑니다. 장비의 품질 확보, 품질 인증 및 신기술, 신제품에 대한 인증. 자, 이런 장비 품질 확보라던가 이런 인증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 이거 업무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런 장비에 관련된 것들은 제가 대부분 기술원, 기술원 쪽에서 이제 인증 업무도 진행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요거는 4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10번. 소방기본법 53조 및 54조 벌칙 기준으로 옳지 않은 거. 벌칙 기준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수도 개폐 장치 조작을 하거나 또는 조작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또는 방해를 한 자.
또는 사유 없이 그 물을 소방용수를 사용을 한 자 100만 원.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를 한 사람, 이것도 100만 원. 이거 안 한 사람 초동 조치. 자, 세 번째, 불장난, 모닥불, 흡연, 화기, 소형 열기구 날리기. 이게 예방조치라고 해서 예전에는 기본법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다 어디로 갔어요? 예방법으로 다 갔습니다. 예방법으로 다 가면서 이런 행동을 지금 여기 갔을 때 금지 또는 제한에 대한 명령을 그죠? 소방관서장이 할 수 있는데 이거를 방해한 사람. 이게 예전에 있을 땐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라고 들어가 있었는데 현재는 이게 300벌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넘어가면서. 지금은 현행법이 오해하지 마세요. 현행법. 지금 어디에 가 있다고? 여기 기본법이 아니고 예방법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방법.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기본법에 있었고 여기 200만 원이 맞거든요. 200만 원이 맞고 4번. 얘는 이제 얘가 틀린 거예요. 얘가 100벌입니다. 지금 현재 기본법에 있습니다. 이건 그대로 피난구역.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피난명령이죠. 피난구역. 그러니까 일정한 구역을 정해서 피난구역을 정해서 도망가라. 근데 이 피난명령을 위반을 한다라고 하면은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지금 200 이하의 벌금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참고로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거기 자체에 없어요. 이 기본법 자체에 이 내용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정답이 4번이다. 다음 11번입니다.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내용이다. 옳지 않은 것은 청장은 화재 예방 정책을 체계적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기반 확충을 위해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 계획을 10년짜리 계획이 있습니까? 없죠. 이 기본 계획 몇 년? 5년이죠. 5년. 매년 시행계획 수립합니다. 청장이. 그리고 기본계획 시행계획, 세분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고 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됐죠? 네, 이런 거 잘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고 자, 12번 볼까요? 화재안전조사위원회에 대한 내용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말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화재안전조사의 대상을 객관적이고 공정성 있게 선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화재안전조사위원회를 제가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다 그랬죠. 그죠? 자, 근데 누가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까? 이걸 운영을 관서장이라고 제가 틀림없이 말씀을 드렸죠. 관서장. 정답 3번. 13번. 화재안전조사단의 편성 운영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얘는 화재안전조사위원회. 이 사람들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대상을 선정하는 사람들이고 화재안전조사단은 실제 뭐를 나가는 사람? 화재안전조사를 나가는 전문조사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을 때 1번. 조사단은 단장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단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거 맞죠? 2번. 소방청장은 화재안전조사를 위해 상시 화재안전조사단을 편성하여 운영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상시가 아닙니다. 굳이 그럴 필요가 없겠죠. 돈 줘야 되거든요. 화재안전조사단 사람들도 필요시에. 필요시. 자, 조사단의 단장은 단원 중에 소방관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요. 조사단의 단원은 관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뭐 이런 것도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단장과 단원 다 관서장이 한다라는 거 들어가 있습니다. 예, 이런 것도 잘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면 편성하여 운영한다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은 우리가 지금 화재안전조사단 또는 아까 얘기했던 화재안전조사위원회, 그죠? 두 가지 구분해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게 현행법상에는 다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시설법이 아니고 예방법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다 예방법에 들어가 있고 예방법에 갔을 때 화재안전조사위원회와 화재안전조사단에 대해서 제가 조금 어떻게 해야 된다? 구분을 해서 알고 계셔야 된다라고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같이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됐죠? 자, 그리고 이제 14번 수용인원 문제. 자, 강의실이 95래요. 그죠?
자, 그랬을 때 수용 인원을 옳게 산정한 것은 그랬습니다. 그럼 강의실은 강교상실휴라고 해서 몇으로 나눠주면 돼요? 그렇죠. 1.9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1.9로 나눠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서 답을 한번 내보십시오. 몇 명이 나오는지요. 그래서 1.9로 나누면 이게 딱 몇 명이 떨어지냐면 50명이 떨어져요. 소수점 나오지도 않고요. 이제 계단이나 화장실 바닥 면적은 포함하지 않는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15번 볼게요. 제한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 기준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제가 제한 설비는 그래서 보셔야 된다. 지하관은 연면적 1000일 때 문화집회 종교 운동시설로서 무대부 바닥 면적이 200. 그죠? 그리고 수용인원 기준은 100명. 영화상영관에. 영화상영관은 수용인원 기준이 이 별표에 가보면 대부분 다 100명이라 그랬죠. 그죠? 정답 몇 번? 1번. 16번. 특정 소방 대상물에 지진이 발생했답니다. 그럼 우리는 얘가 필요하겠네요. 그럼 이 내진 설계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얘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내진 설계를 해줘야 되는 소방시설 종류가 옥수물, 그죠? 그리고 물분무 등까지. 맞습니까? 이거 찾아주시면 되겠죠? 옳지 않은 거. 네. 자, 17번 보겠습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에 관한 설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그래서 400 미만의 유치원, 여러분들 어린이회관 있었나요? 전혀 없었죠. 어린이회관이 어디 있었어, 그지? 자, 수련 들어가 있었죠. 근데 이제 자탐이 안 돼 있고 숙박시설이 꼭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들어가 있고요. 교수 2000 들어가 있었죠, 그렇죠? 정답 몇 번? 2번. 그러니까 이 별표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한 번씩은 꼭 보셔야 돼요. 특히 설치하는 소방시설에 대한 문제는, 특히 경치하시는 분들은 18번. 증축 또는 용도 변경 시 특례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기존 부분과 증축 부분이 60분 플러스 방화문이나 자동 방화 셔터로 완벽하게 구획되어 있으면 기존 부분은 제가 굳이 증축당시법으로 하지 않아도 된다 그랬죠. 그렇죠? 두 번째, 기존 부분과 증축 부분이 내화 구조로 된 바닥과 벽으로 제대로 구획되어 있습니다. 또 그러면 또 증축당시법으로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했고, 세 번째, 특정 소방 대상물의 구조 설비가 화재 연소 확대 요인이 적어지거나 피난 또는 화재 진압 활동이 쉬워지도록 변경되는 경우에 특정 소방 대상물 전체에 대해 용도 변경 전에 해당 특정 소방 대상물에 적용되던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 안전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렇죠? 맞나요? 그리고 네 번째, 용도 변경으로 인해 천장 바닥, 벽 등에 고적되어 있는 가연성 물질의 양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럼 전체에 대해서 그냥 증축 변경 당시, 그죠? 전체. 근데 용도 변경 되는 부분만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X. 그러니까 우리는 용도 변경 나오면 조금 더 안전해진다라는 문구가 있으면 무조건 전체를 용도 변경 전으로 적용을 해도 된다라고 했으니까 요게 잘못된 거죠. 얘도 똑같이 들어가 줘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용도 변경 되는 부분을 변경 당시가 아니고 그냥 전체를 용도 변경 전으로 가져갈 수 있다라는 멘트가 들어가 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례 기준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특례 기준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어야 된다. 됐나요? 그래서 이거 하나 잘 정리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됐죠? 그래서 확실하게 나눠주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증축에 대한 것도 여러분들 한번 잘 보시고요. 증축에 대한 것도 한번 보시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9번. 네, 이 문제는 지금은 의미가 없어진 문제니까 풀지 않겠습니다. 개정이 되면서. 이런 것들은 굳이 안 보셔도 되고요. 자, 20번. 과태료 부과 개별 기준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그죠? 1번에 가보면 이게 과태료가 300짜리.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그리고 임시 소방시설을 설치 유지 안 했대요. 이것도 300짜리. 그리고 소화수가 방수되지 않은 상태, 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않은 상태로 방치가 된 경우라고 나와 있죠. 이게 200만 원. 됐습니까? 이게 이제 정답이 3번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조금 참고로 조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이제 2022년 제가 학과 특채 문제를 한번 봤고요. 그리고 2021년 4월 학과 특채 문제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조금 쉬었다가 제가 2021년 4월 3일 학과 특채 문제도 체크할 거 체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이번 시간도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